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왁스의 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동네 전문가들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스튜디오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네, 네. 오늘은 세 분씩이나 오셨어요. 세 분씩이나 부동산 전문가. 오셨기 때문에 네.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A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과 비슷하게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행사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를 하고 있는 홍재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형이죠, A형. 네, A형이에요. 1부 때도 우리 함께 해주셨던. 네. 네. A형과 함께하고 있는 B형 최상필입니다. 아 예. B형. 네. 그리고 오늘 못 보시던 분이 오늘 한 분 오셨어요. 네, A형과 B형 따라온 C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C형.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분양대행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세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드려요. 어때 지난주에 뭐 방송 처음 참여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셨는지? 예. 생각보다 많이 떨렸고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은 오늘 오신 그 C 형님께서 똑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센스가 있으시네요. 방송 어. 센스가. 예.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30초 네. 정도로 한번 그거 요약을 좀 좀. 요약해서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요약을 드리자면 저도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억나는 이제 좀 흐름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을 볼 때 투명하게 봐라.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더라. 근데 그 뉴스들이 진짜 뉴스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서 팩트를 보기 위해서는 지표를 봐야 되고 그 지표를 보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맞습니다. 시간은 뭐 서울의 변천사를 좀 얘기를 하겠다. 네. 뭐 거기까지 마무리가 됐던 것 예,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서울의 변천사가 왜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왔었던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를 투자를 하려면 과거에 이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의 이제 메인 도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이제 미래 가치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야지 투명하게 보는 거고, 아 이런 도시가 좀 되겠구나.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서울의 변천사를 좀 알아야 좀 미래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서울의 변천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볼 내용은 부동산의 노른자 역시 서울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예. 서울이 제일 메인이고요. 네. 그럼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연 서울이 어떻게 서울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뭐 물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건 언제부터 서울의 부동산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나요? 서울이라는 거를 명칭을 보면 1936년도 해방 이후로 이제 봐야 돼요. 사실 그 전 자료는 좀 뭐 알 수도 없고 뭐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3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이라는 그 수도의 그 이제 면적부터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면적이 그 과거의 면적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해방 이후에 1936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면적은 서울의 면적은 133만 킬로 제곱미터예요. 잘 모르시겠죠? 감이 안 옵니다. 그죠? 평으로 하면 4,000평 정도 됩니다. 4천만 평 정도 됩니다. 4천만 평. 네. 4천만 평도 사실은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때도 되게 큰 도시였어요. 네.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1963년도 넘어가면서 서울이 4.5배로 늘어납니다. 그 시점이 강남이 이제 개발됐던 시점이에요. 초창기. 강남이 포함이 됐죠. 근데 강남이 이제 그러면 서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서울이 아니었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까 전자에 말했던 서울은 강북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작았네요 그러면. 작았죠. 근데 이 작았다는 그 기준이 사실은 조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 모르겠는데 4천만 평은 작은 건 아닙니다. 현재에 네. 비교했을 때 현재 사실 비교했을 때 뭐. 지금 서울을 고민하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옛날에도 지금 정도였지 않나라는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1945년도에 서울 인구가 90만 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1960년도 이제 지나가면서 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요.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늘어난 거예요? 대체 갑자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많이 있는데 하나만 낳고 잘 살자. 뭐 둘 이상 나면 뭐 집안 망한다. 뭐 그런 광고가 있을 만큼 네. 애들 많이 낳죠. 네. 왜냐면 생활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애들만 많이 낳죠. 네. 우리 많이 꺼지는 거죠. 예. 그리고 불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저녁이 되고 빨리 꺼지죠. 밤에 뭐 할게 이렇게 없잖아요. 놀거리도 없고 어. 그럼 뭐 하겠어요? 글쎄요, 뭐 윷놀이를 했나요? 갑자기 19금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했겠죠. 네.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과거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그때 이제 유신 정권이라고 하죠. 유신 정권의 최대 사업 중에 하나가 강남 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강북 지역은 사실은 중심지였고 네. 서울의 중심지였고 네. 그리고 한국의 중심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도로 정비가 되고 나서 집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시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우후죽순 모여가지고 만든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강북 쪽을 가보면 도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집이 먼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로 사적인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 우리나라가 되게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두 가지의 도시 형태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이게 정비가 딱 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강북은 전형적인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강남이요. 아 제가 정신이 없어요. 강남이 전형적인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 이런 건 좀 특이하다, 특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면 뭐 종로나 이런 데 보면 뭐큰 도로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작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도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양에서부터 계속 네. 넘어왔던 그런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도시가 큰 도로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옛날 마차 다녔던 그런 도로들이 네. 차가 다니고 이런 게 너무 협소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집이 작은 집들이 모여 있어서 보고 네. 네. 그런 형태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종로 사람들이 강남을 가기 싫어했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골이었고 네. 거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어떤 특정 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사 가시겠습니까, 장 과장님? 글쎄요. 별로 이제 제 직장이 여기 있어서. 그죠? 그때 힘들죠. 강남 사람도 그랬어요. 강북에 다 직장이 있고 네. 생활권이 거기에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든 도시라고 해서 교통도 불편한데 갈 이유가 있을까? 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잘 안 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신 정권에 있던 그 최고 지도자인 박정희 그때 전 대통령이 그때 그 큰 사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관련된 건데 네. 그때 2호선 순환선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잇기 위한 도로를 그 다리를 만드는데 네. 그 다리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동시에 그 만들어진 다리 개수가 2개? 세 개 아닌가? 세 개? 27개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리를 만들죠. 근데 지금 딱 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잠시만요. 소리가 깨지는데요. 네. 깨지죠.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다시 해야 됩니다. 잠시만, 아니 다시까지는 아니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마이크를 바꿀까요? 옆에 있는 거랑? 아마 마이크가 접속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같이 쉐어를 말씀을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되는데요. 또 괜찮죠? 네. 이게 그렇게 딱 좀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같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다시- 할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쉐어를 할까요? 일단은 들어보고 제가 쉐어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면 돼요?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려고. 네. 뒤집거린다. 네, 여기서부터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잠시만요. 다리. 다리를 만들죠. 거기서 다시 해요. 동시에 다리 몇 개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니, 다리를 만들죠에서 너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27개의 다리를 동시에 만들죠. 거기. 여기에 동시에 만들어진 다리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끊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7개. 그러면 제가 2개 해야겠네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걸로? 아니 근데 나 이걸로 할게. 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2개 아닙니까? 아니요. 그 동시에 만들어진 다리 개수가 27개를 만든다. 한 번에요? 동시에요? 어. 근데 그게 그 당시에 27개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리 개수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다리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가능했던 게 그 국내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는 국가 성장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때는 군사 정권이 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이권이 많이 껴있는 게 아니라 네. 가자면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네.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 정신이 좋아서 네.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로가 그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니 종로래요. 강남 지역이. 그렇죠. 강남이 개발한 시작. 그러면 강남은 그 강북에 있던 사람들은 강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왜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되게 된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다리도 만들고 교통 편의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왔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게 뭐였냐면 학군을 옮기자. 아.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 1000년 전에도 아. 맹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옛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 교육을 옮기면 당연히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에 파라군이 생깁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들이 다 네, 강남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 자리를 잡는데 이 주거는 안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강남의 집값들 이런 거 형성된 거는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하게 됐던 거죠. 위안의 네네. 이유로 네네. 값이 마구마구 상승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테헤란 후에 IT 회사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그쪽으로 중심이 되고 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회사들이. 교통 시설 완비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들 올라가고 그렇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올라가고 그다음에 학교 좋은데 다 생기고 그렇죠. 옮겨오고 그다음에 직장이 제일 중요한 그렇죠. 직장이 집주 생기는 근접.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강북에 굳이 강북에 직장이 없지 않으면 강남권 생활이 모두가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변화를 보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197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약 30년 동안 서울 인구가 2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550만에서 1330만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강북은 430만에서 520만으로 1.2배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강남 인구는 120만에서 510만으로 4.2배가 늘어납니다. 강남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강남으로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뭐 그때 말죽거리가 얼마였니?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간 얘기지만 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영원한 강남은 없거든요. 아, 또 패러다임은 바뀝니다. 어. 네, 지금 강남 사람들이 어떤 뭐 새로운 도시들을 봤을 때 비웃고 웃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로 사람들이 강남을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강남이 이미 다 뭐 워낙 많이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남이 이제 계속 그 강남이 아닐 것이다.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교육 부분도 그렇고 네. 워낙 거기에 탄탄한 부분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지난 방송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IT 회사들이 판교나 네. 그리고 아, 지방에 예, 예. 있는 곳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모땡 음. 전자, S전자, 그렇죠. S전자, S전자. S전자의 일부 사업 부분도 그 평택지구로 내려가고 그렇군요. 그러면 협력 업체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한번 했잖아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좋은 회사들,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모든 부분이 종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종로 명동 이쪽 일대에 있었는데 그게 옮겨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네. 바뀌고 네. 한 것처럼 네.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그 강남이 이렇게 인프라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직장이 생겨서 지금의 강남권이 형성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제 뭐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면 제2의 강남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이제 그렇게 인프라가 봐야 되는데 생기고, 예.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이 제1의 도시라면 네. 제2의 도시가 부산이에요. 어, 항구에 대한 네. 부분이 되게 네. 크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부고속도로의 중심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중요성과 이런 부분이 되게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로 우리가 비행기로만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선착장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했던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이점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죠. 네. 물류에 대한 부분. 네. 왜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물건을 보내는 것이 부산항입니다. 네, 인천항과 부산항이 있는데 사실 미주로 보내는 대부분을 부산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물류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죠. 네. 경부고속도로죠. 네. 그러니까 그쪽 라인에 있어서 물류를 빨리 보낼 수 있고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제 뭐 그쪽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전이 됐던 거죠. 뭐 분당도 그렇고 네. 판교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러면 그쪽 지역만 계속 잘 사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계 글로벌한 시대가 점점 빨리 변화되고 속도전이 있기 때문에 항구도 항구지만 항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도 있고요. 근데 송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국제도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점점 계속 이제 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네. 그런 도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강서 지역들, 네. 김포공항과 주변, 인천공항을 품고 있는 뭐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우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송 과거에 이제 뭐 인프라라든가 새로운 인프라, 교육, 그다음에 각종 뭐 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강남이나 뭐 새로워진 도시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인프라 말고도 도시나 도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글로벌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본 사항을 갖고 이제 앞으로 투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기사들, 그러니까 현혹될 수 있는 기사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인 거. 기자들이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어떤 그 자극적인 소재로 뭐 얘기를 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투명성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 심리를 만들고 음, 그런 거를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부동산 뉴스를 잘 안 봐서 잘 뭐가 물에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뭐 소양을 좀 쌓아야겠네요. 네. 뭐 나리 DJ님은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저는 너무 항상 앞으로 자라가는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네. 지금 너무 먼 얘기로 느껴져서 먼 얘기요. 네. 저번 주에도 그 느꼈던 게 그 네. 막 뭐 투자를 할 때 그 뭐 분양을 받는다 이럴 때 그 돈 액수 이런 네, 들으면 제가 모을 수 있는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먼 후에 이제 고민하겠다. 약간 좀 고민하겠다. 어쨌든 지금은 간에 어차피 취직을 하고 네. 그래야 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약간 그냥 생활비 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뭐 10%대 이율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돈을 모아서 뭐를 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역으로 이거를 대출을 가지고 와서 대출금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을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뭐 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를 한 데 쓰면은 그거는 이제 물론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뭐 좀 잘하는 편인가요? 저는 지금 카땡에서 70% 적금. 마이너스 통장을 하고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네. 거기서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잘하냐 못하냐가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네. 일단 저는 그냥 일단 높게 부어놓고 모자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심적으로는 최대한 이 마이너스를 줄여 나가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붓고 있는데 나름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장과장님은 그 마이너스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투자할 때 딱 그 찬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때 딱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좋은 거 있어 소스를 싹 던지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돈이 참 많다 너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은행이 많죠. 근데 카땡 뭐 네. 이런 걸 네. 참 잘하더라고요. 네. 네. 던지면 바로바로 물어요. 많이 던져주세요. 좀 궁금한 게 이제 뭐 세 분 중에서 아무나 이제 답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주택 청약 있잖아요. 주택 청약 통장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주택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일단은 보통 주택 자금을 모으려면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 그게 주택 청약 그 저축이라는 게 적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 통장으로 인해서 그 뭐 그렇죠. 돈을 모으고 이럴 수 있는 수단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이면 저는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많이 가입을 해야 네. 유리한 건가요, 무조건? 아니면 아니요, 그 종류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네, 들고요. 그죠. 네. 네. 그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라든가 뭐 이제 무주택 기간 이런 게 이제 점수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 추첨 내지는 이렇게 뭐 가산점 할 때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나쁜 건 없죠. 그렇죠. 알죠? 저도 어느 순간은 이제 그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지내다 보면은 꼭 이렇게 분양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꼭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하냐 못 하냐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통장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간도 중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나요?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평형대가 틀린 네. 거예요. 네. 뭐 기본적으로 300만 원만 돼도 저희가 이제 뭐 웬만한 평수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25평 정도면 충분히 뭐 저희가 살 수 있고 하니까. 그 기간이 막 2년, 3년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꽤 오래 본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넣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 얼마 이상 뭐 제한이 있다. 네. 그럼 그 전에 그냥 한 방에 돈 넣어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분양 승인이 나기 전에만 네. 이제 금액을 확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최초 청약 청약일이 아니라 그 뭐죠? 모릅니다. 네. 안 사봤어요. 적금일 네. 적금일부터 네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간 네네네. 산정. 그래서 뭐 1년이면 1년. 그 요새는 1년이잖아요. 그 이제 1순위 자격자가 1년이 돼야 되니까 1년 기간만 채우면은 네. 이제 나머지 이제 확정 금액은 그 분양 승인 전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뭐 금액이 적던 뭐 많던 일단은 청약을 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청약 통장이 이율이 높아요. 이율이 높아요? 예, 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돈을 받으면 청약 네.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청약 통장을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죠. 그거. 그 아까 카땡 뭐 해서 네. 마이너스 통장을 네. 썼을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이 나왔는데 청약 통장이 없다면 네. 그 기회를 못 잡죠. 돈도 그런 있어야죠. 거죠. 돈도 있어야죠.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이 맞아요.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가 옵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준비조차 안 하면 기회는 아예 안 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벌써 시간이 또 벌써 다 됐어요? 네, 벌써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3주니까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게 될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의 지금 변화는 대충 이제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강남이 어떻게 네네. 만들어졌는지.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강남이 어디가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엄청 궁금합니다. 그죠? 탄탄하네요. 네, 어쨌든 네. 혼자 사는 법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끝곡으로 뭐였죠? 그리고 오늘 서울 벤찬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들으면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서울 이곳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사는 우리 혼자 사도 혼자서도 잘 산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